손실로 드러난 해외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. 감사원에서 말한 12조는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연봉 1,200만 원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. 그 돈이 날아갔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 장관님, 12조는 큰 돈입니까? 작은 돈입니까? 큰 돈입니다. 네.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이 정상입니까? 비정상입니까? 단 한 명도, 잠깐만요. 네.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 문제를 시작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의 책임은 그렇다 치고, 당시에 이 해외 자원 개발을 총지휘했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윤상직 장관, 지난 1년 동안 모른다, 검토하겠다, 기다려보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, 공기업이 알아서 한 일이라 나는 책임질 수 없다. 그 답변을 1년 동안 귀가 박히게 들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또 은폐 축소합니다. 그리고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. 저는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. 최근에도 보면 이 분식회계가 큰 문제입니다. 광물자원공사 자산이 5조 8,500억, 부채가 4조, 부채 비율이 현재 219조라고 합니다. 금융부채는 3조 6천억입니다. 이걸 보면 뭐 그냥 워낙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이렇게 부채도 많고 부실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 장관님은 지난번에 작년도 우리 국감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점, 이게 너무 부실하다 했더니 그렇지 않다.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 이 분야는 기다려보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. 내가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다고 자료까지 온 국민한테 내놨습니다. 그런데 재무제표상의 순공정가치의 기초에서 이걸 반영하면 광물자원공사는 더 심각합니다.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앞으로 2조를 더 투입해도 2조를 더 투입하면 부채가 현재 220%에서 692%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광물자원공사 그 재무제표상에 제대로 이걸 반영하고 분식 회계를 하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가 제가 볼 때 1827%로 늘어납니다. 첫 번째 그 다음 장 보십시오. 건설 중인 자산, 볼레오 자산 1.8조입니다. 그 다음 안바토비에 주로 들어간 장기 대여금이나 관계기업 투자 지분, 기타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대로 반영하면 이것은 1800%로 늘어납니다. 그 다음 보십시오. 캐나다 캡스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수 당시의 주가가 4.7불이었는데 지금 0.47불입니다. 이거 하나만 해도 1,600억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보십시오. 볼레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조 원 정도를 재무제표에 차감해서 반영해야 됩니다. 그 다음 안바토비 보십시오. 안바토비도 최소 4,500억 이상 가치 하락을 반영해야 됩니다. 이것을 전체에 반영하면 자산 규모가 1조 6천억은 줄여야 되고,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219%에서 1827%입니다. 동의하십니까?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보고도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 어쨌든 우리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인정을 합니다. 좋습니다.
자세하게. 저 시간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석유공사 보십시오.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. 그건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석유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.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매장량 감소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액이 31억 불이 아니고 25억 불에 불과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4억 5,600만 불, 거의 5조가 들어간 사업입니다.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유가 수준을 과다하게 시장 가격보다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NPV를 과다 계산 안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미적용했습니다. 이게 한 1조 정도 됩니다. 이걸 합하면 44조인데 이게 20억 불의 NPV를 줄여야 됩니다. 순현재 가치를. 네. 이런 거 하나도 반영 안 했죠. 그런데 단화 회수액을 또 31억 불을 부풀려서 작년에 장관께서 발표를 했습니다. 기억하시죠? 작년 10월에. 그런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베스트 실적이나 단화 실적 부풀리기 이 두 개만 재계산을 해도 총 회수액이 30조 원이라고 했는데 25조입니다. 이 두 개만 해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장관님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소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죠? 아직도 파악을 안 했다고요? 1년이 지나서 지금 1년 전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했다면 지금 새 나가는 수천억의 국세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. 혈세라도 막을 수 있다. 공기업이 알아서 한 일이라 나는 책임질 수 없다. 그 답변을 1년 동안 귀가 박히게 들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또 은폐 축소합니다. 그리고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. 저는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. 최근에도 보면 이 분식회계가 큰 문제입니다. 광물자원공사 자산이 5조 8,500억, 부채가 4조, 부채 비율이 현재 219조라고 합니다. 금융부채는 3조 6천억입니다. 이걸 보면 그냥 워낙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이렇게 부채도 많고 부실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손실로 드러난 해외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. 감사원에서 말한 12조는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연봉 1,200만 원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. 그 돈이 날아갔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 장관님, 12조는 큰 돈입니까? 작은 돈입니까? 큰 돈입니다. 네.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이 정상입니까? 비정상입니까? 단 한 명도, 잠깐만요. 네.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 문제를 시작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의 책임은 그렇다 치고, 당시에 이 해외 자원 개발을 총지휘했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윤상직 장관, 지난 1년 동안 모른다, 검토하겠다, 기다려보면 우리가 잘 될 수, 우리 장관님은 지난번에 작년도 우리 국감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점, 이게 너무 부실하다 했더니 그렇지 않다.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 이 분야는 기다려보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. 내가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다고 자료까지 온 국민한테 내놨습니다. 그런데 재무제표상의 순공정가치의 기초에서 이걸 반영하면 광물자원공사는 더 심각합니다.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앞으로 2조를 더 투입해도 2조를 더 투입하면 부채가 현재 220%에서 692%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
지금 광물자원공사 그 재무제표상에 제대로 이걸 반영하고 분식 회계를 하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가 제가 볼 때 1827%로 늘어납니다. 이것을 전체에 반영하면 자산 규모가 1조 6천억 원 줄여야 되고,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219%에서 1827%입니다. 동의하십니까? 제가 지금 이 네.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보고도 받지 않았고 좋습니다. 아직까지 어쨌든 우리 부채 네. 비율이 높아지고 크게 네. 높아질 가능성도 네. 인정을 합니다. 좋습니다. 자세하게 저 시간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석유공사 보십시오.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. 그건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석유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.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매장량 감소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액이 31억 불이 아니고 25억 불에 불과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4억 5,600만 불, 거의 5조가 들어간 사업입니다.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다음 장 보십시오. 건설 중인 자산, 볼레오 자산 1.8조입니다. 그 다음 안바토비에 주로 들어간 장기 대여금이나 관계기업 투자 지분, 기타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대로 반영하면 이것은 1800%로 늘어납니다. 그 다음 보십시오. 캐나다 캡스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수 당시의 주가가 4.7불이었는데 지금 0.47불입니다. 이거 하나만 해도 1600억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보십시오. 볼레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조 원 정도를 재무제표에 차감해서 반영해야 됩니다. 그 다음 안바토비 보십시오. 안바토비도 최소 4,500억 이상 가치 하락을 반영해야 됩니다.